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이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정말 이 방송 들으러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재무상담사 일을 하면서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운 방법으로 저도 경제적으로 꽤나 나아진 편이었고, 과거에 비해서. 네. 그리고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이틀만 일을 하죠. 일주일에 이틀만 일을 하고도 제가 필요한 경제적인 수입이 만들어지니까 뭐 경제적으로 나아진 편이다 라고 저는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가 했던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더니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여기서 오늘 돈을 많이 번다는 기준은 뭐 재벌처럼 뭐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가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 정도 뭐 능력도 안 되고요. 지금 얼마를 버실지 모르겠지만 그 돈에 그냥 플러스로 월에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허황된 게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 소득에서 100만 원만 늘어나도 생활하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여유로워질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소득이 뭐 100만 원이 딱 늘어났어요. 매달 100만 원이 더 나온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아마 굉장히 즐거워지실 겁니다. 근데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뭐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고민의 대부분은 이 돈으로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돈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점은 얼마든지 그 정도의 돈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소득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소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근로소득자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로소득자 분들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근로소득자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중요한 게 근로소득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소득을 만들면 돼요. 근로소득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사업소득을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늘리는 건 생각보다 잘 안 늘어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늘어나진 않으시죠? 그러면 그쪽은 일단 길이 아닐 수 있다. 네,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을 그대로 두고 이거 이외에 다른 소득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을 늘리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죠. 그 노력하는 걸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하면 더 많은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직장인 분들을 만나 뵈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근로소득 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한번 적응하고 나면 변화하기를 좀 꺼려하죠. 그게 당연한 거고 정상이죠. 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부자가 되신 분들은 그 당연함을 깨고 나아갔다는 거, 그 점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업소득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슨 사업을 해. 사업은 아무나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뭐 사업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노력이 필요할 뿐이죠. 노력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노력은 안 하고 부자만 되고 싶어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욕심쟁이 또는 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려면 첫 번째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나도 사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생각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만약에
불편하고 뭔가 결핍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생각부터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하던 생각을 그대로 기석하면 앞으로도 크게 여러분의 삶에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냥 뭐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싶으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일단 생각이 바뀌면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내 행동에 정말 정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2m 정도 되는 구덩이에 5만원권 지폐가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가시다가 그 지폐를 보고 저걸 내려가서 주울까 말까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괜히 저거 줍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라도 다치면 그게 더 손해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가실 확률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구덩이 밑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깐난쟁이 아기가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구덩이를 그냥 지나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냥 못 지나가실 겁니다. 허리에 어떤 끈을 묶어서 내려가든 당장 뛰어내리던, 아니면 내가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면 뭐 구급차를 부르던 어떤 형태로든 방법을 찾아내서 그 구덩이에 있는 어린아이를 구할 거라고요.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요. 이게 바로 생각이 달라졌을 때, 목표가 달라졌을 때 우리 행동에는 많은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저는 거의 10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최근 3년 동안은 정말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3년의 기준은 작년부터 제가 일주일에 이틀만 일을 했으니까 작년 이전까지 최근의 3년을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최근 3년까지는 하루도씩 1년 내내 정말 설날, 추석 딱 이렇게 빨간 날 하루만 쉬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오전 6시에 나가서 거의 한 11시, 12시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생활을 몇 년 동안 지속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사람이.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지치지 않고 몇 년 동안? 그 원동력은 뭐였을까? 를 고민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3년 내내 매일매일 아침마다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뭘 생각했냐면 바로 상상을 한 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싶은 건 열심히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매일 아침 상상을 하는 거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왜 돈을 버는지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2022년이 되면 나는 일을 안 하고도 월에 3천만 원이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 거야 라는 강력한 상상을 매일 아침 했었고요. 그리고 40세가 되기 전에 하와이에 가서, 제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하와이에 가서 기타를 들고 버스킹을 하는 상상을 매일매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2022년이 딱 은퇴하는 순간 요트를 타고 여행을 갈 거예요. 그리고 2019년 올해부터는 이제 프리다이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계속 매일매일 아침마다 상상을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엔돌핀이 막 올라가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스스로 된 거죠. 근데 이 동기부여를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앞서 했었던 스스로 셀프 동기부여는 긍정적인 면이었다면 때로는 부정적인 면의 동기부여도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 제 가족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와이프가 어떤 괴한으로부터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괴한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가족을 구하려면 1년 내에 10억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1년 내에 그냥 포기하실 겁니까? 가족이 납치가 당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한으로부터 납치를 당해서 생사를 오고 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10억을 만들어서 오래요.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저는 포기가 안 됐었거든요. 어떻게든 나는
그 10억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한 거죠. 그 생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를 계속 한 거예요. 해야겠다. 해내야 돼. 안 하면 안 돼. 난 무조건 이거 해내야 돼. 라고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를 한 거죠.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했더니 소득이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고, 근데 이 소득이 나아진 것도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크게 제가 얻은 게 있습니다. 그 얻은 건 뭐냐면 강력한 자신감이에요.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고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후부터 스스로가 저는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일도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동기부여가 되고 나면 사람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근로소득도 있지만 사업소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돈을 많이 버는, 한 달에 기존에 있던 소득보다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더 벌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생각을 바꾸는 거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생각이 바뀌셨으면 이제는 뭘 해서 돈을 벌지를 찾는 거예요. 너무 쉽죠? 생각이 바뀌었으면 뭘 해서 돈을 벌지를 찾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찾게 됩니다.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알아서 찾게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학 강의나 좋은 책을 보거나 이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영상을 보면은 그래, 나도 돈 벌 수 있어. 나도 사업해야지. 막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셨어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막히냐면 근데 뭘 하지? 이게 잘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찾는데 잘 떠오르지를 않아요. 대부분 안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떠오를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안에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히 돈 벌 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습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내왔던 경험 속에서는 딱히 돈 벌 게 안 떠오른다면 이제는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 벌 게 안 떠오른다고 해서 막막해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안 떠오른다는 걸 받아들일 순간 내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 이제 그것 또한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나, 이런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 실제 여러분이 당장 하실 수 있는 사례라는 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그 얘기 들으시면 진짜 이렇게도 돈 벌 수 있구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경험의 폭을 넓혀야 돼요. 직접 경험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간접 경험이라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소득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처음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고요.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굉장한 발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업 특성상 하던 일을 발전시켜서 뭔가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어도 새로운 능력과 기술을 그냥 습득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일반 사무직이라 딱히 할 것도 없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인정하시는 건지 그냥 신세 한탄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포인트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지금 나는 돈을 많이 벌 능력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알고 있다면 이제 찾으면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배우면 될까? 내가 뭘 공부하면 될까? 새롭게 배우고 익혀나갈 것들을 찾으면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뭘 할 수 있을지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됩니다.
네, 세상의 모든 건 공부인 거고요. 여러분 지금 운전하실 수 있나요? 운전하실 수 있으면 처음부터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은 없었죠. 다 처음에는 막 어떻게 막 옆에서 빵빵거리면 깜짝 놀래고 막 도로 나가는 게 무섭고 식은땀 뻘뻘 흘리고 어디 막 10분만 내가 혼자 운전해서 가서 주차만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잘하시고 한 손으로도 운전 여유롭게 잘 하시죠. 다 처음에 운전을 할 때는 배워서 익혀서 하셨던 거고 이제는 그게 오랜 시간 반복되니까 익숙해지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것도 배우고 익혀나가시는 거예요. 모른다고 끝내면 끝나는 거지만 모른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모르니까 배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어떤 걸 배울까? 어떤 걸 배워볼까? 익혀나가 볼까라고 찾아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 어제를 살게 되고요. 공부를 하면 다른 세상을 산다고 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하신다면 그에 걸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찾다 보면 찾아집니다. 네, 100% 찾아져요. 왜 100% 찾아진다고 제가 확신을 하냐면 찾아질 때까지 할 거니까 어떻게 못 찾겠냐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노력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마음으로 찾는데 계속해서 찾을 건데 찾아질 때까지 찾을 건데 어떻게 못 찾겠습니까? 네,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생각을 바꿔라 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서 돈을 벌지를 찾는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여기 세 번째까지만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고 뭘 하면 될지 찾고 계시는 중이라면 찾으면서 함께 할 거예요. 뭘 할지를 찾고 나서 할 게 아니라 뭘 할지를 찾아 나가면서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세 번째인데 사람 관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나가시는 겁니다. 네, 사람 관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타인과 나 이외의 타인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거예요. 사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와 끊임없이 교류하는데 이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애티튜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사업을 시작을 하면요, 알바를 뽑거나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사업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저는 사람을 부린다는 말을 별로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고용한 알바생이나 직원들이 돈만 준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돈만 주면 그냥 열심히 일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도와드릴지 그 사람의 능력치를 어떻게 최대한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거거든요. 네, 직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네,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런 건 뭐랑 똑같냐면 서울대 입학만 시켜주면 그때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 뭐 대기업 취직만 시켜주면 그때 가서 열심히 일할게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입학시켜주고 취직시켜줘도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잘 못합니다. 네, 사업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관리 잘할게 말이 안 됩니다. 네, 사업체 만들 수도 없겠지만 만들어도 금방 무너집니다.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이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문학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어떻게 익혀나가는 거냐, 물론 책도 많이 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을 많이 대해봐야 돼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 잘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죠? 네,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일수록 결혼 잘하시죠. 사람을 많이 대해봐야 돼요. 그동안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생활 반경이 있죠. 그 반경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나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 세 가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려면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바꿨으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찾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 이고요.
그리고 찾는 과정에서 함께 해줘야 될 거, 세 번째는 바로 사람 관계를 준비해라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의 소득을 지키면서 유지하면서도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한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두세 가지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사업체를 만드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할 일을 찾고 공부해서 사람관계를 준비하시면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드세요. 이게 끝나고 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또 이것도 만들어지고 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이 돈 버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재무상담센터라는 법인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캐시플로우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캐컴 모임, 캐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저도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나중에 이거 말고 한 개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한 개 더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뭔가 한 개를 더 하고 나면은 월에 뭐 100만 원이든 뭐 300만 원 정도 수준의 소득을 만드는 거는 저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니까 아, 이런 구조구나.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그 사업의 원리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노력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 정도 돈 버는, 뭐 수억을 버는 건 어렵겠죠.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건 어렵겠지만 그냥 한 달에 뭐 100만 원, 뭐 300만 원 이 정도 버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0만 원 정도 소득을 버는데 제가 관여되지 않아도 그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는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이 얘기 들으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저렇게도 돈 버는 거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사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요 사례는 실사례고요. 제가 상담했던 20대 여성분이 직장 생활 이외에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사례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사례는 뭐 실명을 말씀을 안 드릴 거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28세에 29세이신가? 28세 같은 일반 직장인이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일반 직장인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근로소득은 있는데 이분도 저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직장에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을 준비하시는데 직장을 바로 딱 때려치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소득만큼 사업소득을 차근차근 만들어서 이 사업소득이 안정적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서면 그때 이 회사를 그만둘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셨냐면요. 이분은 어떻게 시작하셨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너무 말씀드리면 아마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달걀, 계란 세워보라 그러면 못 세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 탁 깨트려가지고, 에디슨이었죠? 탁 깨트려서 그냥 세우니까 야, 그렇게 세우면 누가 못 세워? 근데 그걸 하기 전에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 정도로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쉐어하우스? 네, 그냥 인터넷에 쉐어하우스 쳐보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네, 요새 공유경제죠? 쉐어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서울에는 타지에서 올라오신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월세를 구하시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장 근처 강남권으로 잡으려면 보통 100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방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회초년생이 아직 돈도 많이 벌 때가 아닌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뭐 반지하를 구하거나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데를 구하게 되죠. 출퇴근 시간도 멀어지고. 근데 쉐어하우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말 간단한 건데 서울의 사당동이나 뭐 직장들이 가까운 사당동이나 아니면 뭐 신사동, 뭐 역삼동 이런 데 빌라를 보면 월세 시세가
뭐 2000에 뭐 120,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뭐 2000에 120, 뭐 3000에 뭐 110,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에 120짜리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먼저 임대를 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2000에 120짜리 월세방을 내가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 월세 집을 내가 나름 좀 이쁘게 잘 꾸며요. 그래서 그거를 한 3명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3명한테. 계약은 월세, 집주인이랑은 내가 계약을 하죠. 내가 세입자예요. 근데 내가 전전세 같은 느낌이죠. 여기 들어오는 사람을 3명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일부 받고 한 사람당 50만 원씩 받습니다. 또는 뭐 6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씩 받으면 3명이면은 180만 원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나는 120만 원을 월세를 내고 180만 원이 들어오면 60만 원이 남죠. 네, 이게 끝입니다. 정말 어이없죠. 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개 해서 60만 원 남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세 개를 하면 얼마예요? 18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세 개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뭐 300만 원이다. 그럼 180만 원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뭐 관리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할 때 어려웠지만 계속하면 쉬웠던 것처럼 그냥 쉬워집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관리인이라는 관리인 직원을 한 분을 고용을 하겠죠. 한 달에 뭐 200만 원이든 뭐 250만 원이든 네, 월급을 책정을 해서 관리인을 고용을 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만 이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이걸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발품을 팔아야죠. 또 어떤 곳이 쉐어하우스로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걸 했을 때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네,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가 생각을 바꿔라, 두 번째가 내가 뭘 할지를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공부하고 익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쉐어하우스 굉장히 쉬워요. 네, 이거 토익 점수 800점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방법이 몰랐던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가 생각을 바꿔라, 두 번째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고 공부해라, 세 번째가 이 찾는 과정과 함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례를 보면 이제 세입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를 대하는 태도가 또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임대하고 뭐 세입자를 받는다고 해서 갑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의 소중한 고객님들이신 거예요. 네, 나한테 돈 주는 고객님이신 거죠. 그럼 그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내가 배우고 익혀야 돼요. 네, 갑자기 그때 가서 내가 뭐 쉐어하우스 하나 만들고 짱 오픈하고 사람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가격 협상도 해야 되고 뭐 불만사항,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런 거 응대하는 것도 좀 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도 다 사람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쉐어하우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방법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찾아가 봐야 된다.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반 직장인이고 나는 사무직이라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래버리면 그냥 나는 부자 되기를 포기하는 거고요. 그 포기 안 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되게 쉽죠? 그리고 제가 이제 캣컴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캣컴을 만든 이유가 이런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부자가 되려고 만든 게 캣컴 모임입니다. 저희 캣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캣컴에 제공하는 게 바로 딱 세 가지. 첫 번째,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생각을 바꿔줍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 나도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뀐다고요.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 캣컴에 오시면 게임 하시면서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실 거예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그 게임 저희랑 몇 번 하시고 나면은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네, 어떻게 돈을 버실지. 네,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찾는 거는 혼자 고민한다고 찾아지질 않아요. 물론 찾아질 수도 있는데 잘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 캣컴 모임에 오시면 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시고 새로운 일에 힌트를 얻어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캣컴에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시면서 아, 이 사람은 저렇게 했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생각하고 있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쉐어하우스 준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도 캣컴에 오십니다. 네. 이런 분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말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낯설어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희 캣컴 모임에서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소모임으로 해서 독서 토론이라든지 뭔가 창업 공부라든지 이런 소모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도 훈련되실 거고요. 상대방이 말할 때 경청하는 것도 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고요. 대화하는 걸 훈련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시면 정말 대화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대화하는지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배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정말 대화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어떻게 다 잘하시는 분들만 있겠습니까? 그럼 정말 대화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저분처럼 대화하지 말아야지 라는 힌트를 또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힌트를 얻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나가는데 축적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정보를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게 톡하지 않고선 이런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캣컴 모임을 처음에 만들 때 생각을 했던 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진짜 이런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혼자 그 마음을 다잡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때 저는 진짜 이런 걸 내가 매일매일 말씀 나눌 수 있고 서로 동기부여할 수 있고 내가 떨어졌을 때 누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누군가 떨어지면 우리가 같이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이런 모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대학교 때도 저는 좀 지방대를 나와가지고 저희 과에서 저희가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린 케이스여가지고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린 케이스인데 저희 과 친구들 공부를 거의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 상담사 자산가에서 이거 저 혼자 막 자격증 공부할 때 전 진짜 혼자 독학했거든요. 독서실에 가면 무슨 건축과 친구들, 무슨 전기과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면은 뭐 기사 자격증 따잖아요. 그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아무리 혼자 파고 들어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스터디 모임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져야지 이 생각을 계속 하는데도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만든 게 저희가 캣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정말 나는 의지가 있고 이 의지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진짜 내 인생에 뭔가 한번 뭘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습도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만 산다고 뭔가 되지 않는구나. 그럼 뭔가는 내 인생에 탑재를 해야겠다. 바꿔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캣컴 모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 캣컴 모임 오셔도 재미없으실 겁니다. 정말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오시는 분들 약간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에너지가 가득한 분들이 모였을 때 더욱더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좀 부정적인 분들은 저는 캐컴 모임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히 그런 분들 오시면 다른 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내 인생에 또 다른 무언가를 한번 이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네, 캐컴에 와주시면 정말 그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늦은 시간 이렇게 방송 끝까지 100분이 넘으셨네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캐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요거는 저희 캐컴의 참가 신청서인 거고요. 설명 너무 잘해주셨죠? 저희 설명 열심히 잘해주신 캐컴 때 제가 사회볼 때 했던 다시 한번 내용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 보면은 제일 쿵 와닿는 게 뭐냐면 아까 그림이 두 개가 있었죠. 한 분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고 한 명은 누군가 만들어 오는 다람쥐 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일반 다람쥐 틀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 틀이 더 좋은 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세상 누군가는 그렇게 안 살던데? 라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씨 나도 쳇바퀴가 아니라 그냥 생산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그 노력하는 모습들이 또는 그런 그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물주 위에 무슨 주 있죠? 건물주 있죠? 근데 건물주가 건물이 많아서 부럽습니까? 아니죠. 건물이라는 생산수단이 만들어내는 월세가 부러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월세가 부러운 게 아니고 월세가 있으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근로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아마 다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게임 자체도 이따가 저희 정혜선 매니저님께서 게임 절차를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월급이 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달에 한 7, 80만 원을 쓰는 거죠. 그럼 난 항상 매달 필요한 고정 비용이 한 8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이 생산수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8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고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할 때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패할까 봐.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쩌지?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사업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직장인이 부자예요? 우리 마음의 부자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오늘은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깊숙이 있는 생각을 들어보면 다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저도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사업을 안 해요. 이상한 거죠.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졸리면 잠을 자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되죠. 그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사업을 해봐야지라는 진한 생각을 강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실패할까 봐. 주변에 사업하다가 안 되신 분들 뭐 새고랑 차고 들어가시는 분도 봤고 잘 나가다가 한편에 꼬꾸라져갖고 진짜 인생 힘들게 사시는 분도 봤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지금 이게 나는 안전한 거야.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돈 때문에 애먹거든요. 우리가 하는 고민의 95%는 뭐 때문에 생긴다?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을 나열을 해보면 돈이 있으면 거의 95%가 해결이 된대요. 그만큼 우리는 돈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돈이 많으려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실전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게임을 통해서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게임이 현실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을 정리하고 또 개념을 정리한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진행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되지? 그 퀘스천 마크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만든 거거든요. 먼저 해봤던 선배도 있고 나는 이걸 해봤는데 이 사람은 이걸 해봤네. 그럼 정보의 교류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게임과 이 모임의 목적이 그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방금 이 영상으로 캐시플로우 커뮤니케이션이 뭐냐고 하신 질문에 네, 답변을 드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 캐컴이라고 두 글자만 치시면 뭐라도 나올 겁니다. 네. 그 타고 보고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밑에 캐컴 신청서 뭐 이런 거 남겨 놓을 거니까요.
하시면 되고, 유스티나님, 캐컴은 당장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입 가능한 건가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네, 물론입니다. 당장 사업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캐컴에 안 오셔도 되죠. 네. 당장 하기 어려우니까 훈련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오늘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만 먼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번에 또 유쾌한 내용,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